예, 불출석 돌려막기. 최순실 씨가 요리조리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나온 말이죠. 최순실 씨 오늘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홀로 증언대에 선 최순실 씨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YTN 이동우 선임 기자, 또 헌재 연구관을 지닌 노희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순실 씨가 헌재 재판정에는 나왔습니다. 자, 증인 신문에서 이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이유로 해서 헌재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어떤 압박이랄까요? 이런 그 작전이 뭐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특검 수사를 핑계로 해서 안 나와갔고요. 예. 특검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그 핑계로 해서 안 나오고 그래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핑퐁 전략을 썼었는데 예. 네. 이제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네. 오늘 그 헌재 심리에는 이제 출석을 해서 오늘 이제 헌재 재판부가 물어보는 이제 각종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텐데 다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 수사도 받고 있고 형사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있는 대로 다 대답할지 이제 그런 그 특검 수사라든지 지금 형사 재판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출석은 하되 예.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강제 구인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겠다라는 거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지금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제 구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지금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인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주정수석,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탄핵소추 사실을 지금 대통령이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들의 네. 어떤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증인들이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부분 모른다고 할지, 예. 아니면은 뭐 대통령 측에 유리한 그런 증언만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네.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측 대리인단 측에서 같이 신청한 증인이고 또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사실 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증거 조사가 맞춰진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최순실 씨가 변호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헌재에서 네. 이를 거부했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어떤 본인의 힘으로 이제 헌재 재판부가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이경재 변호사는 일단 이 방청석에서 네. 나름대로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돕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 네. 어쨌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얼마나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할지 이제 그 부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답변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논리가 이제 모순되거나 예. 이제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제 답변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헌재 그 재판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폭탄 선언 비슷한 그런 증언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인 것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그 변호사가 이경재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방청석에서 오늘 일단은 앉아 있게 되는데 네. 지금 글쎄 이제 최순실 씨는 이경재 변호사의 조력을 좀 얻고 싶다. 네. 그러니까 좀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통상적으로 그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은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데요. 근데 이 최순실 씨의 경우 이 탄핵 심판에서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그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마도 본인이 최순실 씨가 자기뿐만 아니라 딸의 그 수사나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뭐 명문의 규정은 없고요. 재판부가 필요하면은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증언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뭐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증인이 특히 탄핵 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냐면 증인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재판부에 재판관들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증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 씨는 어쨌든 다른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했던 증언이 자기한테 이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아마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방청석에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옆에 앉아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증언대는 정 가운데에 있고요. 방청석과는 일정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증언을 하면서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순실 씨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아마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아마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변호인을 바로 옆자리에 동석을 하게 할지 여부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분입니다. 지금 10시부터 5차 변론 시작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아무래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좀 쏟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이제 핵심되는 질문이 이제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뭐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 강제 모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대통령과 이제 그 부분 뭐 교감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벌들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서로 이제 공조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그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이 국정농단 부분 중에서도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전히 이제 형사 재판이 있고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재판부는 물론이고 이제 양측 그 변호인단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그 최순실 씨가 답변을 피하기 어려운 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현장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가 계속해서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전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화면 하단에 속보로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금 전에 방한복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입장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대심판정에 입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그 헌재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죠?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약간 좀 짙은 감색 계통의 그 방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글쎄 이제 그 헌재 나올 때는 어떤 뭐 복장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씨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요. 또 형사 재판이 아닌 탄핵 심판에서 증인이기 때문에
복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네. 구속 상태지만은요. 다만 뭐 본인이 뭐 수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현재 재판부에서 그걸 입지 마라, 뭐 입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아마 복장을 착용하고 나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조금 전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시작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앞서서 짚어본 것처럼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예상이 최순실 씨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모르쇠로 임한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뭐 답변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꽤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연 전술을 펴고 그 증인들이 다 이제 모르쇠 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제출한 그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예. 이제 집중 빨리 저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오히려 심리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예. 이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의존하지 않고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는 그거를 이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제 입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다급해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예. 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재판장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예. 이제 계속 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경찰도 소재 파악을 못하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다급함이 생긴다면 나중에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최순실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안종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 현재 재판장에 나와서 상당 부분 이제 좀 진실되게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 이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현재 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재판관들은 판단하게 됩니까? 우선 뭐 저 증인 신문은 아마 그 국회 소추위원 대리단에서 먼저 이제 주신문을 하고요. 네. 그 상대방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마 반대 신문을 하고 예. 재판부에서 이제 보충적으로 아마 직접 신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순실 씨는 이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 전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아마 본인은 아마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 소추위원단 측에서 아마 최순실 씨의 어떤 증언 내용에 대한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같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증언을 거부하거나 네.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대리인단 측에서요, 특별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의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네. 동의를 할 거고요. 예. 불리한 경우에는 부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동의를 하면서도 입증 취지, 말하자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인용 결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네. 취지의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네. 이거는 결국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법령의 전문 법칙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인데요. 네, 지금 뭐 변론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변론 준비하기 전에 그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서석구 변호사가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자 지금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변론이 시작이 된 상태고요. 조금 전에 변론 시작 전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중근 변호사도 있고요. 지금 헌재의 박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촬영한 화면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제 대심판정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네, 자 자,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오는 들어오고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짙은 색의 방한복을 입고 있고요. 현재 도착할 때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마스크는 뺀 상태입니다. 뿔테 안경에 검은 외투 차림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최순실 씨는 저기 앉아 있다가 이제 증인석으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옮기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중근 변호사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중환. 이중환 변호사. 죄송합니다. 이중환 변호사하고 서석구 변호사의 모습도 보셨고요. 네. 최순실 씨 지금 옆에 변호인 없이 혼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촬영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에 눈을 잠시 가린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자,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대심판정에 등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차분하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뭐 헌재도 그렇지만은 청문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 뭐 이런 걸 대서는데 지금 봐서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신체상의 어떤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네. 오늘 헌재에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출석한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이제 5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5차 변론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10시간 5분쯤에 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변론이 시작이 되면은 그 내부 촬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변론 시작 전에 네. 이 그 방송 카메라 이제 풀단에서 촬영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각 방송사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은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그 좀 이제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이제 손봉기 변호사 얼굴이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국회 측 소추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이 네.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 모두 자리에 앉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차 변론은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측에서는 최순실 씨가 탄핵 소송에 대한 지연의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일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 소송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인들이 이제 계속 출석하지 않을 뿐더러 네. 지금 제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그걸 부인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계속 늦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관련 사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두루뭉술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빨리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에 대해서
이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겠다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상당 부분 이 그 헌재 이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예를 들면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윤전추 행정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선 행정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증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순실, 안종범 이런 증인들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증인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뭐 거부하고 네. 안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출석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네. 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도 이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상당 부분 이건 이 헌재 심판을 지연하려고 예.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대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대심 판정 방청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밖으로 나가네요. 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생중계는 못 해드리고요. 현장의 생중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심 판정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지금 이미 변론은 시작이 됐습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이제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계속 변론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안종범 씨가 갖고 있는 수첩 17건이죠. 이 수첩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건의 수첩은 상당히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지금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수첩이 이 탄핵 소추 사실이나 그 지금 형사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택될 경우에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한 점은 아마도 그 내용이 증거로 채택돼서 재판에 그 고려가 된다면 예.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부동의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없어서 결국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느냐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그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재판부가 자유롭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서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것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다. 예.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이 아니고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피청구인이다. 즉 당사자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예. 형사 재판과 혼동하지 마라. 그리고 쟁점을 흐리지 마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 증거 법칙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재판부가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네. 이걸 재판부에서는 이거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부동의했더라도 오후에 지금 안종범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증언을 하면서 이 업무 수첩이 내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적은 내용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부동의하더라도 예. 진술을 직접 자기가 적은 수첩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은 성립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재판에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서 채택돼서 재판부가 그 업무 수첩의 내용을 보고 탄핵 소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종범 수석이 본인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든가 뭐 내용의 일부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그 본인이 쓴 그 업무 수첩의 내용이 대통령과의 관계나 탄핵 소추 사실이나 형사 공소 사실과 사실과 다르다. 예.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부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예상을 해봅니다만 내용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재판부가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난번 공판에서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단 측에서 안종범 수석의 이 수석의 그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거는 이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네. 하는 이유는 뭐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그 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정확히 뭐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이 그 안종범 수석의 17개의 업무 수첩을 이 입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네.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논란이 됐고 아직 그 형사 재판에서도 그 재판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와 이제 똑같은 전략으로 오늘 이제 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도 예. 똑같은 전략으로 이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헌재의 어떤 그 심리와 그리고 형사 재판의 심리는 이제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형사 재판과 달리 뭐 더 엄격한 어떤 그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제 형사 재판과 달리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제 그와는 좀 다른 물론 이제 형사 재판에 이제 준해서 하긴 하지만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헌재 재판부가 좀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자신의 그 수첩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해서는 이게 자신이 그 자신의 감상을 쓴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명령이라든가 저 지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는 또 이거 입장을 바꾼 그런 셈이 됐단 말이죠. 네. 아마 오늘 안종범 수석이 나와도 예. 본인의 업무 수첩이고 본인이 대통령과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내용은 맞다라고 아마 증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너무나 모순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 내용이 그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탄핵 소추 사실이나 형사 사건, 특히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내용들을 적은 내용들이 예. 그것이 대통령이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 거고 거기에 어떤 공모관계라든가 부당한 사익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대리인단에서 부동의한 거고 예. 안종범 수석도 그런 점에서 성립 자체는 인정을 하되 이건 내 거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부당한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그런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헌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본인의 입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승철 전 경련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승철 부회장이 19일 이후로 출석을 하겠다. 19일 이후로 출석을 지금 요청해 온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 그리고 고영태 씨와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더 블루케이의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소재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증인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행방불명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억측도 난무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네. 그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면 어쨌든 이제 계속 연락은 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몸을 숨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제 출석 그 요구서를 보내지만 이게 뭐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네. 당장 내일 그 고영태 씨가 출석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내일은 이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출석하게 되는 것이고 이승철 전 경련 부회장은 이제 내일은 출석이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청와대 그 핵심을 했던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제 2명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이번 주에 출석하기로 이제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19일 날 이제 문고리 3인방들이 다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도 뭐 송달이 안 되는 거고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뭐 이제 출석은 이제 불가한 상황일 테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소재를 파악하려고 지금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더 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공개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 변론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요. 현지 취재 기자가 전해온 내용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제 직업에 대한 질문을 재판관으로부터 받고 교육 사업하다가 임대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떨리고 작은 목소리로 증인 선서를 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이 있다. 출입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뭐 출입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거고요. 최순실 씨의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청와대 출입을 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지금 뭐 몇 번 출입했는지 그거를 세기는 쉽지는 않을 거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봐주려고 청와대 출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최순실 씨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봐주려고 청와대 출입은 했지만 개인적인 일은 사생활이라고는 말을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순실 씨 이제 지금 이제 재판관들이 이렇게 청와대 출입이나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이제 이 비선 실세로서 그렇죠. 얼마만큼 국정에 관여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네. 물어보기 위해서 네. 하는 거죠. 예. 지금 아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아마 먼저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추위원단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고 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뭐 문서라든가 청와대 어떤 인사 개입이라든가 뭐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얼마나 많이 청와대를 들락날락 거렸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차근차근 물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속보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씨는 또 대통령의 의상과 관련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의상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죠. 자, 또 그리고 의상실, 샘플실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의상실의 CCTV 속 통화 장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은 사생활이어서 말을 못한다. 그리고 의상실의 CCTV 속의 통화 장면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CCTV 속의 휴대전화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기억이라든지 진술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사생활이어서 얘기를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그 4차 변론기일이었죠. 그때 이영선 행정관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규정 외에는 특별히 그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최순실 씨가 뭐 모른다라고 예. 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인의 어떤 신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 과태료 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서 사실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계속해서 그 변론 상황, 그러니까 그 대심판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증인신문 상황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의상실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했던 증언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자. 아무래도 그 의상실에서 그 의상실 월세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실의 그 의상 비용 이 부분을 직접 본인이 냈다. 그 최순실 씨가 본인에게 의상 비용을 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냈다라는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의 증언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최 씨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 만약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은 좀 불가하게 된 거죠. 일단 뭐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그 청문회 나와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답변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어떤 뭐 신분의 위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잠적한 상태지만 청문회 나왔던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이 헌재 이 심판정에 나와서도 네. 아마 증언을 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관련 의혹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월세를 내고 이제 그 의상실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냈고 그리고 대통령 그 의상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로부터 다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네. 씨가.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오늘 이제 증언을 보면 그 대통령한테서 이제 현금으로 받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번에 이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뭐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네.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가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숨길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그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최순실 씨의 오늘 이제 증언에서 여러 이제 허점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추위원 측에서 이제 캐고 들어가면서 최순실 씨 어떤 증언에 어떤 이제 부정직함이라든지 증언의 예. 어떤 허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는 또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의상비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는 의상실에 그 월세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직원들 급여는 준 적이 없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의상실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질문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나 미르 K스포츠 재단 여러 가지 이제 뇌물죄와 관련돼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부분 형법상으로는 제3자 뇌물죄에 관한 성립 여부입니다. 네. 그러나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내줬다고 한다면 예.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적인 뇌물죄가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와 그 청와대 예.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은 대통령이 의상비를 대줬다라고 예. 이제 바뀌어 있고요. 예. 고영태 씨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최순실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의상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예.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이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내줬다는 것이 인정되면은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결국 탄핵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예. 아니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최순실 씨가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의상비를 받았는지 옷값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리고 몇 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대답을 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생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이 어떤 점에서 사생활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사실 자체가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탄핵 소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네. 고영태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상비 지출을 직접 했다고 그렇게 최순실 씨가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2천만 원 가량 정도를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고영태 씨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제 직접 지불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청문회에서도 이제 증언한 바가 예.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헌재 심판정에서는 무조건 그 부분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언급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권도 자신이 이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제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상대로 최순실 씨가 오늘 이 헌재 심판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 이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이런 어떤 최순실 씨 어떤 이 논리의 모순이라든지 어떤 진술의 모성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최순실 씨가 아무리 이제 모른다 뭐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부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심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 증거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문화융성 부분은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이 취임사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으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사실 대통령의 연설물이나 뭐 국무회의 자료 같은 비밀 문건이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간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 있고요. 네. 또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 최순실 씨의 증언을
받으려고 할 건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변론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증언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관여한 적이 없다, 예. 개입한 적이 없다. 예.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떤 최순실 씨의 증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본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 모른다라는 것으로 아마 증언 내용이 차여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차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증언 답변 내용 계속 그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권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그리고 네. 체육사업과 딸 정유라 씨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이 모금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재단 모금 과정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예. 또 이것이 뭐 뇌물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또 맨 처음에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가 출발된 게 바로 이 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추위원단 측에서 또 예.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순실 씨의 증언을 들으려고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5차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특별 기일입니다. 자, 최순실 씨 그리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개 변론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공개 변론의 주요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YTN 이동호 선임기자, 헌재 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